여러분은 단지 외모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한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냥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말이죠. 그 판단이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가리는 장벽이라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첫인상은 때로는 가장 큰 편견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외모로 화려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진 시카고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고공행진하는 인기 속에 허무함을 느낀 그녀. 나는 주목받았지만 진짜 나를 잃고 있었구나.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한 그녀. 하지만 우연히 마주친 한 한국 남성 때문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애슐리예요. 화려한 외모로 주목받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때로는 가장 우연한 만남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하니까요. 우연한 만남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시카고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외모로 주목받았어요. 유치원 시절부터 동네 사람들이 저 아이는 커서 모델이 되겠네?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늘 저를 따라다녔고 처음엔 그 관심이 달갑지 않았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아니 어쩌면 필연적으로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을 기록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팔로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며 저도 모르게 인플루언서라는 길로 접어들었어요.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인플루언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등 수많은 브랜드에서 협찬 제안이 들어왔고 행사 참여 요청도 끊이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릅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화려한 인맥을 쌓았다고 착각했어요. 유명 인플루언서, 부유한 사업가, 심지어 연예계 인사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실체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사람들은 제 생각이나 가치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오직 제 얼굴, 제 몸, 제 외모뿐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저 소비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파티에 초대받는 이유는 제가 예쁜 장식품 역할을 해주길 바라서였고, 함께 사진을 찍는 이유는 자신들의 SNS에 예쁜 여자와 함께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엔 그런 관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들을 통해 더 많은 팔로워를 얻고 더 좋은 협찬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공허해졌어요. 사람들은 제 외모를 극찬하면서도 진짜 저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생각을 물어본 적은 거의 없었고, 물어본다 해도 그건 그저 예의상 묻는 것에 불과했어요. 인플루언서 생활 5년차,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완벽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서야 한다는 압박감,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도 진짜 저를 보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특히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 인플루언서가 제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SNS를 접기로 했어요. 마지막 게시물로 잠시 쉬어갑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모든 계정을 비활성화했습니다. 그날 이후 휴대폰은 무음으로 돌렸고 협찬사들의 연락도, 소위 친구라 불렀던 사람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 제가 아닌 제 외모만을 원했다는 것은 제가 SNS를 그만둔 후 단 한 명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 생활을 접은 후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간간히 작은 모델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달리 소박한 생활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편안했어요. 그렇게 조용히 지내던 중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저의 과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카페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로 저를 봐주었고 그래서인지 저도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며 깊은 사랑에 빠졌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그가 우연히 제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옛 친구를 통해 저희 인플루언서 시절 사진과 영상을 보게 된 그는 충격에 빠졌어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그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결국 그는 나는 평범한 여자를 원한다 는 말을 남기고 파혼을 선언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건 다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의 제가 진짜 저라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저는 인플루언서라는 꼬리표가 붙은 화려한 과거를 가진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파혼 후 몇 달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카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근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또 하나의 면접을 보러 갔어요. 작은 출판사의 리셉션 업무였는데 면접관의 차가운 표정만 봐도 결과가 뻔했습니다. 예상대로 면접은 실패로 끝났어요. 기운 빠진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배고픔이 밀려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지나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는 피자 가게에 들어갔어요. 가게는 이미 만석이었고 홀로 앉을 자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저는 테이크아웃으로 주문을 바꾸려는 순간 점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저쪽 테이블에 자리가 하나 있어요. 다른 손님과 함께 앉으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배고픔에 지친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점원을 따라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동양인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후줄근한 셔츠에 지친 표정, 하지만 왠지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인사했지만 저는 피곤함에 겨워 대충 눈인사만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제 피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제 피자가 나왔어요. 배가 고팠던 저는 빠르게 손을 움직여 피자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맞은편의 남자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언가를 이해한 듯 가볍게 웃더니 자신도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제가 먹는 모습을 보며 그도 천천히 피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그냥 거지가 앉아있던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험할지 모르니 그냥 한 조각 정도는 그냥 줘버리자 생각하며 저는 그저 피자에만 집중했어요. 한 조각을 다 먹고 두 번째 조각을 들려는 순간 맞은편 남자도 저와 같이 한 조각을 더 집어들어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페퍼로니 피자 나왔습니다. 그 말과 함께 새로운 피자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먹은 것은 그 남자의 피자였던 거죠. 민망함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남자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눠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사과의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저를 보며 그는 다시 한번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즐거운 식사 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가게를 나갔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저는 급하게 일어나 그를 쫓아가려 했지만 이미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두 개의 피자를 앞에 두고 혼자 남겨졌어요. 한 조각 남은 그의 피자와 온전히 제 것인 새 피자. 민망함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저는 서둘러 제 피자를 포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여유로운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너무나 민망하기도 했지만 완전한 타인에게 받은 배려는 너무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문득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사과와 그의 피자 값은 치러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면접을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작은 디자인 회사의 리셉셔니스트 자리였습니다. 면접 전 긴장을 풀기 위해 근처 카페에 들렀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음료를 기다리며 창가 쪽을 바라보던 중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제 피자집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어요. 그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분명 그 사람이 맞았어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민망한 상황이 다시 떠올랐지만 동시에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제가 다가가자 화면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발견한 순간 그의 눈이 살짝 커졌고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피자. 그 말을 더듬는 저를 보며 그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네, 기억합니다. 피자 도둑 말이죠? 그의 농담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의 표정에는 비난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것으로 어제의 실수를 갚기로 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오히려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어요. 대화가 시작되자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훈이라고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온 의류사업가로 시카고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현지 모델과 계약하여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모델이 건강 문제로 갑자기 취소해버렸다고 했어요. 결국 시간만 남아버렸네요. 원래 일주일 촬영 일정이었는데 그의 말에 왠지 모를 기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과거 인플루언서로 활동했던 경험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물론 그 화려했던 시절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의외로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요? 혹시 포트폴리오 같은 것이 있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사진들을 다시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예전 작업물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대답에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제 일정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한국 본사에서도 빨리 결과물을 보고 싶어 합니다. 명함을 받아든 순간 문득 시계를 확인했더니 면접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양해를 구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결국 그날의 면접도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력서에 적힌 과거 경력 중 인플루언서 활동 부분을 면접관이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으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편견이 느껴졌지만 이미 익숙한 반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있고 있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모델로 활동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한동안 그 사진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려했던 그 시절이 실은 얼마나 공허했는지 지금에서야 선명히 느껴졌어요.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간단히 포트폴리오 몇 장을 첨부하고 가능하다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답장이 왔습니다. 저녁 7시, 호텔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오랜만에 비즈니스 미팅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니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7시, 지훈이 로비에 들어왔어요. 그는 제 포트폴리오를 진지하게 살펴보더니 곧바로 제안을 건넸습니다. 일주일간 촬영하실 수 있을까요? 페이는 업계 표준대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다시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솔직한 제 걱정에 지훈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꾸미지 않은 진짜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든요. 그의 말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작지만 세련된 공간이었고 스태프는 지훈과 사진작가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단 3명뿐이었습니다. 이전의 화려한 촬영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훈의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첫 컷을 찍기 시작했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감을 찾아갔습니다. 의외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그리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점심시간, 지훈이 모두를 위해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친근하고 솔직했습니다. 대화 중에 한국의 이야기, 그의 회사 이야기, 심지어 그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오후 촬영은 더욱 순조로웠습니다. 지훈은 가끔 직접 카메라를 들고 각도를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의 열정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었습니다. 첫날 촬영이 끝나고 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결과물을 확인했어요. 정말 좋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잘 됐어요. 그의 칭찬에 오랜만에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일주일간의 촬영은 예상보다 즐거웠어요. 매일 다른 콘셉트, 다른 의상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지훈은 항상 제 의견을 물어봤고 때로는 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했어요. 그가 저를 단순한 얼굴이 아닌 함께 작업하는 사람으로 대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절대 제 외모만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대신 제 표정이나 감정을 포착하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 안에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오랜만에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촬영 마지막 날, 지훈은 모든 스태프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저에게는 한국에서 가져온 수제 가죽 다이어리를 선물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기록하면 좋겠네요. 그의 따뜻한 말에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작업이 모두 끝난 후 지훈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간단한 한식당에서 우리는 일주일간의 작업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사진들을 매우 만족스러워했다고 했어요. 사실은 지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추가 작업을 제안하고 싶어요. 2주 정도 더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일주일은 오랜만에 제가 진정으로 즐기며 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업은 계속되었고
일과 함께 우리 사이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지우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진심이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했어요. 무엇보다 그는 제가 얼마나 보여지는가 보다 제가 누구인지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전에 화려했던 인플루언서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쓰라린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훈과의 만남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제 과거를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추가 촬영 계약이 끝나갈 무렵 저와 지훈은 이미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선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업무 외에도 종종 시카고의 곳곳을 함께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김치와 불고기를 맛보게 해주었고 한강과 비슷하다며 미시간 호수를 따라 걷기도 했어요. 지훈과 함께 있으면 과거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촬영 날, 지훈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를 근처 카페로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일할 생각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전속 모델로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이라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곳으로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을 떠나고 싶었어요. 시카고의 모든 것들은 제게 상처와 실패의 기억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지훈은 부담스러워하는 제 모습을 보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대신 자세한 조건과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체류 비자부터 숙소, 그리고 제가 할 일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모든 것을 두고 낯선 나라로 간다는 건 무모한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몇몇 친구들에게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상대로 모두 만류했어요. 미쳤어? 만난 지 얼마나 된 사람을 따라 외국으로 간다고. 사기일 수도 있어. 조심해. 그들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지금처럼 바닥 생활을 해도 항상 곁을 지켜준 친구 리사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또 외모 때문에 이용당하는 거 아닐까? 그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한편으로는 지훈에게서 그런 의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늘 제 생각을 물어봤고 결정권을 제게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지훈을 만나 답을 주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문득 시카고의 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10년 넘게 살아온 이 도시는 제게 많은 추억을 안겨주었어요. 화려했던 인플루언서 시절부터 바닥까지 추락한 경험까지 이곳에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도 강했어요. 새로운 시작, 그것이 제게 필요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지훈을 마주했을 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가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제 결정에 지훈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는 자세한 일정을 설명해주며 모든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비자 신청부터 항공권 예약까지 모든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이미 출국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제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며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조금의 불안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출국 당일, 리사는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같이 와주었어요. 안 되면 언제든 돌아와. 리사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래도 제가 친구 한 명은 정말 잘 둔 것 같아요. 그렇게 리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시카고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5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상상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제 선택이 옳은 것일까? 의문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뒤돌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긴 비행으로 지친 상태였지만 그를 보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숙소로 안내하고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도 알려주었습니다. 첫 주는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시차 적응부터 음식, 교통,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지훈은 최대한 통역을 해주었지만 그가 없을 때는 스마트폰 번역 앱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회사에 처음 출근한 날 모든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작은 규모의 회사였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디자인팀의 선영과 마케팅팀의 준호는 영어를 잘해서 자주 도움을 받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동료를 넘어 한국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일은 예상보다 훨씬 다양했어요. 단순한 사진 촬영을 넘어
온라인 라이브 방송과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부담스러웠지만 지훈이 항상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의외로 제 서툰 한국어가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생활은 시카고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편의점, 그리고 발달된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편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에 혼란스러웠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제 외모 때문에 항상 평가받는 느낌이었지만 서울에서는 달랐어요. 물론 외국인이라 시선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은 호기심이지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겉모습보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한국 생활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주말 지훈이 서울 시내를 구경시켜주겠다며 초대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경복궁부터 시작해 인사동 그리고 한강공원까지 돌아다녔어요. 역사적인 장소들을 보며 지훈은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한강공원에 앉아 라면을 먹으며 야경을 구경할 때 지훈이 물었어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후회하지는 않아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오지 않은 것을 후회할 정도예요. 제 대답에 지훈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도 자주 만나 서울의 곳곳을 함께 다녔어요. 저는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지훈은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배운 표현들로 대화를 시도하면 그는 항상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어요. 회사에서의 일도 점점 순조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던 라이브 방송도 이제는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청자들은 제 솔직한 모습과 서툰 한국어에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았고 팬층도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3달째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시카고에서는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제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부족함과 실수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애슐리라는 사람 자체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지훈은 제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는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는 제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오직 현재의 제 모습만을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점점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라이브 방송 중 갑자기 기술적 문제가 생겨 당황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바로 옆에서 차분하게 상황을 수습해 주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자 그는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지훈은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는 듯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었어요. 한국에 온 지 100일째 되는 날 회사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100일 기념 케이크와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줬어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지훈이 사무실 테라스로 저를 초대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조금은 집처럼 느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이곳이 제 진짜 집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날 밤 지훈의 따뜻한 손길과 서울의 불빛 아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곳에서 저는 비로소 가면을 벗고 진짜 애슐리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 지훈이 함께한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6개월을 넘어서면서 저는 이곳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거리들이 이제는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늘어 간단한 대화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회사에서의 일이 즐거웠습니다. 지훈의 제안으로 시작한 라이브 방송은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신상품을 소개하는 형식이었지만 점차 제 한국 생활 적응기와 문화 차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추가하며 콘텐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시청자들은 제 솔직한 반응과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한국어에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특히 지훈과 함께 진행하는 방송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의 케미스트리가 자연스럽게 화면에 묻어나왔고 시청자들은 댓글로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라는 반응을 자주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외에도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업무는 다양했어요. 단순히 얼굴만 보여주는 일이 아니라 제 생각과 개성을 담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지우는 항상 제 의견을 존중했고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모델이자 크리에이터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의류 브랜드 1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우는 특별 이벤트로 시카고와 서울을 연결하는 두 도시 이야기라는 콘셉트를 기획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 저를 세우고 싶다고 했어요. 시카고에서의 첫 만남부터 서울에서의 현재까지 우리의 스토리를 브랜드의 여정과 연결시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우는 진심으로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새로운 시작을 향한 도전이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닮았어요. 그의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지훈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기획회의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어요. 자연스럽게 업무 외적인 대화도 늘어났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어린 시절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 시절 친구들과 작은 브랜드를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의 열정과 진심이 담긴 이야기에 저는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기념 행사를 2주 앞둔 어느 날 특별한 장소로 촬영을 가게 되었어요. 바로 시카고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서울의 한 피자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순간을 재현하는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세트장에 들어서자마자 시카고의 그 피자집이 떠올랐습니다. 조금은 다른 인테리어였지만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 촬영은 즐겁게 진행되었지만 그날 지훈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긴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중요한 프로젝트라 부담감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철수한 후 지훈이 저를 세트장에 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뭔가 더 논의할 것이 있나 싶어 기다렸어요. 레스토랑 주인이 특별히 준비한 피자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제 맞은편에 앉아 웃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제 피자를 몰래 먹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창피함과 지훈의 여유로운 미소, 그리고 그 우연한 만남이 지금의 저희를 만들었다는 사실까지. 저는 처음 인생 바닥에 서 있던 저와 피자집에서 마주한 한 남성의 미소가 지금 또 한 번 제 앞에 앉아서 저를 빛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이제 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피자 반쪽이 되어줄래요? 우리의 시작을 상징하는 그 피자를 떠올리며 건넨 고백이었어요. 지훈의 눈이 커졌고 이내 환한 미소가 그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물론이죠. 영원히요. 그날 밤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어요. 처음부터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이 바로 그 마음을 확인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어요. 피자집에서의 첫 만남, 카페에서의 재회,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끈 것만 같았습니다. 10주년 기념 행사는 대성공이었어요. 두 도시 이야기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브랜드의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저희 둘의 실제 이야기가 담긴 부분에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행사가 끝나고 SNS에는 축하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이제는 회사 차원을 넘어 많은 팬들이 우리의 관계를 응원해 주었어요. 관계를 공개한 후 우리의 일상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시에 연인으로서의 시간도 소중히 보냈어요. 지우는 주말마다 서울에 숨겨진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미국 문화를 알려주며 서로의 세계를 나눴습니다. 가끔은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공개 1주년을 맞이한 날 지훈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시카고 방문이었어요.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 이번에는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시카고 거리를 걸으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때는 상처와 실패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지훈과의 소중한 시작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피자집을 찾아갔어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는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 만났던 바로 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각자의 피자를 주문하지 않고 하나의 큰 피자를 나눠 먹기로 했어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지훈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랐지만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는 반지를 꺼내며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애슐리, 이제 공식적으로 묻고 싶어요. 나와 결혼해주겠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제 눈에는 지움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장소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어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카고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어디서 살 것인지 등 많은 결정이 필요했지만 그 과정마저도 즐거웠습니다. 지훈의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 역시 제 몇몇 친구들을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결혼식 장소를 정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시카고와 서울 두 도시 모두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어요. 고민 끝에 우리는 두 곳에서 모두 작은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전통 혼례를 치르고 이후 시카고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파티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이라는 저희 새로운 무대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배려 한 번으로 저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준 남편과 배려하며 살아갈게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다음 달이면 5월에 신부가 됩니다. 사연을 적으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의 배려 한 번이 지금 제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준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배려로 큰 변화를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그런 선행을 베푸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